5월 7일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프린트F에 대해서 함께 해볼 건데, 프린트F는 우리가 개강부터 지난주까지 계속 사용해 왔던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사용했던 프린트F의 기능은 한 절반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프린트F의 나머지 기능을 배우면 여러분들은 프린트F의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프린트F를 사용하면서 종종 이렇게 질문이 왔었거든요. 이렇게 칸을 어떻게 할 수 없나요? 또는 어떻게 출력할 수 없나요? 또 많이 질문 들어왔던 게 %F 기억나시죠? 실수 출력. 그냥 숫자 3인데도 불구하고 %F로 출력하면은 3.0000000 이렇게 출력이 됐었죠. 근데 이거를 좀 깔끔하게 3.0 또는 3.00 이렇게 출력 안 되나요? 라고 질문이 왔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나중에 중간고사 전후로 프린트F를 배울 때 아마 그거를 배우게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오늘이 그날입니다. 프린트F를 이제 조금 더 심도 있게 배울 건데, 원래 제가 어저께가 이제 어린이날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어저께도 생각하고 오늘 아침에도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까, 이제 어떤 방식으로 알려드릴까라고 고민했었거든요. 사실은 대면 수업, 그러니까 재작년 수업까지는 프린트F에 대해서 조금 좀 이렇게 하나하나 꼼꼼하게 자세하게 그래놓고 시험 문제를 어떻게 냈냐면, 프린트F 한 다음에 옵션을 두두두둑 적어놓고, 자, 예상되는 출력을 적으세요라고 이렇게 단답형으로 냈었거든요. 그리고 또는 어떤 수가 변수에 있고, 그게 이렇게 출력이 되려면 프린트F를 어떻게 쓰나요라고 했었어요. 근데 제가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오늘 아침에도 곰곰이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까지 이걸 외울 필요가 있을까? 아마 오늘 배우시면 알 거예요. 아, 이거를 외울 필요가 있을까? 그 생각이 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업은 그렇게 해왔는데 이게 굳이 외울 필요가 있을까 싶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런 게 있다, 그 정도만 알고, 굳이 옵션 소수점으로 해서 이게 앞에를 구분 뒤에 구분 이게 잘 모르면 한두 번 정도 이렇게 해보면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우리가 대면 시험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예전에는 그랬거든요. 예전에는 이거를 다 외워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굳이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한다 라고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혹시 그 동작이 필요할 때는 한번 출력해보고, 아니네, 그럼 좀 바꿔서 해보고, 아, 지난번에 보니까 숫자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이렇게 있었지. 그렇게 이제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으면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오늘 수업은 그렇게 제가 이걸 외우세요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냥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이걸 원하면 이렇게 쓰고, 이런 방식 원하면 이렇게 쓰고, 소수점을 세 자리로 출력하려면 이렇게 쓰고, 이런 식으로 하자라고 제가 조금 함축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집중 있게 봐두시면 됩니다. 제가 길게 설명하진 않고요. 그냥 이렇게 쓴다라고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거는 아마 프린트F는 동영상 하나 이내로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자, 프린트F를 배웠으면 이제 그 다음 챕터 드디어 조건문이 나옵니다. 조건문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우리가 이제 보통 이런 거 들어보셨죠? 사고력 어떤 그런 걸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프로그램을 좀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거 저는 동의하진 않지만 동의해야 되나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한테 와닿지 않으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프로그램을 했는데, 초등학교 5학년부터 했는데 사고력이 높다고 보진 못하거든요. 어쨌든 저를 봐서는 동의하기 좀 어려운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들의 가장 핵심 부분이 어쩌면 이렇게 조건문도 좀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작성했던 프로그램은 이렇게 하고 이런 거였어요. 자, 변수의 값을 넣고, 이제 이번 동영상이 꽤 잘 찍은 것 같아서 중단하지 않고 잠시 멈춤으로 이 안내 방송을 스킵했습니다. 이 동영상이 오늘도 항상 NG가 많이 났었는데,
꽤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 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스킵을 했죠. 여러분들은 안내방송이 안 나왔죠? 네. 안내방송 나오는 동안에 제가 잠깐 멈춤해 놓고 안내방송 끝나고 다시 녹화를 재개한 겁니다. 네. 변수에 어떤 값을 넣고 변수를 출력하라, 또는 변수에 놓고 다른 변수와 뭐 연산을 해서 어떤 변수에 놓고 그걸 출력해라, 거의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했던 스캔F를 쓴다면 이제 뭔가가 달라졌어요. 사용자에게 값을 입력받아서 어떻게 동작하라, 이거였거든요. 이제 오늘 배우는 건 뭐냐면 이제 프로그램에서는 조건문이 없으면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을까도 있겠죠. 뭐 프로그램이. 근데 이제 예전에 제가 이번 학기에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할 때 예제를 드렸었나요? 이렇게 뭐 MT 갔을 때, 또는 뭐 야구 중에 우리 TV 편성표 또는 TV 편성 프로그램, TV 프로그램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런 거 기억나시죠? 요즘도 뭐 신문에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 이 신문 보면 신문 맨 뒤에 KBS 뭐 SBS가 없었죠? MBC 이렇게 해서 이렇게 TV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뭐 그런 거 쭉 나오거든요. 근데 보면 이런 게 있었어요. 우천시, 그러니까는 야구 중계인데 우천시 뭐뭐 재방송 이런 거 기억 요즘도 있어요. 근데 모르겠네. 어쨌든 그 스케줄표라고도 하죠. 예전엔 TV 편성 뭐 그런 거 그겁니다. 뭐냐면 우천시, 원래 야구 중계 하지만 우천시 뭐뭐 재방송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 할 때 지금까지는 우리가 뭔가를 쭉 나열하고 그 나열된 순서로 쭉 진행했어요. 근데 오늘 배우는 조건문을 배우게 되면 이제 어떤 값이 뭐 1일 때는 이렇게 동작하고 2일 때는 이렇게 동작하고, 또는 어떤 값이 뭐보다 크면 이렇게 동작하고, 어떤 조건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프로그램은 우리가 예측한 대로 흘렀거든요. 이제 조금 다르다면 스캔F에서 사용자가 어떤 값을 입력할지 몰라서,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입력한 값을 어떻게 연산해서 어떻게 출력됐었죠. 이제는 조건문을 추가함으로써 이제 어떻게 되냐면 사용자나 어떤 값의 변화에 따라서 이 프로그램 동작이 좀 바뀌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조금 더 조금 더 잘 만들 수 있다. 지금 좀 위기가 왔었습니다. NG를 할까 말까. 네, NG를 안 내고 그대로 이 동영상 올릴게요. 어쨌든 조건문을 배우면 우리가 그러니까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반복문을 배울지 다음 주에 배울지 모르겠지만 이제 반복문이라고 있어요. 반복문은 뭐냐면,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몇 번 실행해.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100번 실행해. 또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뭐 A 밸류가 30이 될 때까지 실행해. 이런 식으로 계속 일을 시키는 거거든요. 여기까지만 배우면 여러분들은,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었죠. 여기까지 배우면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몰라서 작성 못하는 건 없을 거예요. 단지 좀 불편하고 코드가 길어질 뿐이지, 그 이후에 배우는 거는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좀 작성을 좀 예쁘게, 또 성능을 좀 좋게, 이런 게 보는 겁니다. 예전에 너무 길어지네요. 원래는 오늘도 이렇게 오면서 녹화를 하기 전에 이렇게 제가 카메라 앞에서 얘기하는 거를 좀 짧게 해야 되겠다. 이게 제가 유튜브 이렇게 보면은 그 시청 시간을 보거든요. 평균 시청 시간을 좀 보는데 굳이 길게 해봐야 여러분들 뭐 이렇게 뭐 잘생기지도 않은 얼굴 이게 보는 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좀 짧게 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좀 길어지네요 또. 어쨌든 얘기가 있지만 좀 줄이겠습니다. 간략하게 얘기하면 예전에 이런 대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제약을 두고, 그러니까 원라인, 그러니까 줄바, 그러니까 함수를 사용하지 못하니까 제약을 두고,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배울 반복문까지,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사용하고 다른 건 쓰면 안 돼요라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드는 프로그램, 그런 대회도 있었거든요. 굉장합니다. 막 게임도 나오고 그래요. 어쨌든 이제 오늘이 드디어 조건문 들어가는데 너무 신납니다.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강의 동영상을
빨리 찍고 싶다 할 게 많이 없는데 조건문과 반복문은 그거예요. 드디어 제대로 된 프로그램다운 프로그램을 이제 가르쳐 줄 수 있다. 이제 함께 해볼 수 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배우면 와 이제 드디어 프로그램다운 프로그램을 짤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어저께 어린이날이었는데 오늘 5월 6일이거든요. 목요일. 어린이날인데 잠깐 동영상을 찍을까 하다가 저희 막내 초등학교 3학년과 놀아주기로 하고 못 찍었습니다. 이제 오늘 찍고 있습니다. 네, 동영상 10분, 네, 10분 여기까지는 필수 동영상이고, 이제 여기까지, 자, 바쁘신 분들은 여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10분 여기까지 보시고, 이제 시간이 좀 남으시는 분은 또 오늘도 제가 요거 좀 알려드릴까 해서요. 요거는 무전기입니다. 무전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 드라마 보셨나요? 시그널이라고? 무슨 무슨 경위님? 그 얘기. 거기 나오는 무전기인데, 저 무전기가 되게 많아요. 요 카메라 뒤에도 무전기가 지금 한 4개, 그리고 여기도 하나 있네요. 여기도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 요거는 되게 싼 거, 중국산 무전기. 한 3만원, 4만원 정도 구입하는 알리에서. 그리고 제가 이쪽에 나중에 한번 혹시 궁금하시면 보여드릴 건데, 이쪽에 오면 무전기가 한 300대 정도 있어요. 300대 정도가. 취미입니다. 뜯어서 분해해서 회로 보고 이렇게 또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어요. 프로그램을 이렇게 해서 하면 내가 이제 그걸 제어할 수가 있거든요. 네, 조그만 요만한 칩에다가 프로그램을 해갖고 그걸 제어하는 겁니다. 제어해서. 근데 이제 오늘 요거 보여드릴 거는 요거는 조그맣죠. 큰가요, 여러분들 기준으로? 사실 요거는 무전기 치고는 좀 작은 편이에요. 물론 요런 것도 있지만 이거는 핸디용이지만 요것도 핸디용. 그러니까 들고 다니는 용도로는 좀 크죠. 배터리가 이 안에 들어가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무전기는 보통 시내에서 한 3km 정도 가도 좀 꽤 많이 가는 거죠. 도심 지역은 뭐 한 2km도 안 갈 거예요. 아무리 비싼 것도 한 3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짜리라도 많이 안 갑니다. 전화기가 낫습니다. 원래 도시는 그래요. 근데 이제 약간 바깥에 야외나 높은 건물이 없는 곳에 가면 기본적으로 한 5km, 10km 가죠. 근데 이거는 몇 킬로 가게요? 몇 킬로? 이거는 안테나만 잘 설치되어 있다면 지구 한 바퀴를 돌 수 있습니다. 아닌데요. 이거는 단파. 무전기가 전파되어 있는 단파대 무전기입니다. 단파대는 그러니까 주파수가 좀 낮은 대신에 이렇게 도심 지역은 많이 못 가요. 하지만 이게 하늘로 올라가거든요. 하늘로 올라가서 전리층, 우리 이제 그 대기권 있죠? 대기권 위에 전리층에 반사를 해요. 반사해서 전파가 다시 내려오면서 지구는 동그랗죠. 전파는 직진성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 동그란 거에서 이렇게 정말 많이 가봐야 서울에서 천안이거든요. 천안, 대전. 근데 이제 이렇게 반사를 칩니다. 반사를 딱 해서 가면 이게 지구 반대까지. 심지어는 반사 땅에 맞고 다시 올라가서 다시 반사. 그래서 팅팅 튕겨서 뭐 그런 경우는 많이 없지만 에코 현상이라 해서 내가 말한 게 나한테 오는 경우도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론상으로. 뭐 그거는 굉장히 엄청나게 비싼 안테나와 무전기 이런 거 말고 아주 굉장히 큰 거를 사용하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이거는 그냥 여기서 그냥 호주 정도만 교신돼도 꽤 잘 된다. 오늘 좋은데 컨디션 좋은데 그렇게 말할 정도로 뭐 그렇게 출력이 높지 않은 겁니다. 그냥 제가 이거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 누가 제가 이제 있는 카페에 누가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 항성관, 항성, 그러니까 별과 별, 항성간 통신은 어떻게 되나요라고 글을 올렸었어요. 근데 보면 사실 우리나라의 그 항성간 통신에 대해서 뭐 연구하거나 이렇게 뭐 만들거나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전 모르겠어요. 있나 싶어요. 왜냐면 SK나 KT나 그런 데서 항성간 통신에 대해서 연구할까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거를 연구할 수 있을까요? 위성? 항성간이라면 최소한 달은 넘어야 되거든요. 그죠? 달은 위성이고 달 넘어서 화성이나 뭐 보이저호, 이제 그 질문하신 분이 보이저호였는데 너무 뜬금없이 이야기가 나요. 어쨌든 자 그냥 시작한 김에 좀 더 할게요. 보이저호가 가는데
우리가 과연 그걸 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보이저 교신. 그리고 그거 통신 방법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우리가 해볼 수 있을까? 근데 이게 뭐냐면 이거 무전기거든요. 이거는 아무나 쓸 수는 없어요.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제 그 아마추어 무선이라는 취미 뭐 자격증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뭐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수준이면 한 달만 공부하시면 한 1급, 2급, 2급까지는 쉽게 따실 수 있을 겁니다. 3급은 여러분들이 한 일주일 정도 공부하시면 딸 수 있는 그 자격증, 국가 자격증 맞아요. 예전에는 최신청이라고 했었죠. 요즘엔 바뀌었죠. 최신청에서 이렇게 허가를 내줍니다. 그 자격증과 뭐와 설비. 그러면 신청을 하면 나라 공무원들이 차로 끌고 와요. 차에서 이만한 큰 장비를 갖고 와서 집에서 막 측정을 해요. 기계가 제대로 동작하는지 뭐 안테나 측정도 하고. 그래서 다 되면 허가를 내줍니다. 요즘에는 간소화돼서 정식 수입한 제품은 그냥 허가를 내줘요. 그런 준공 검사 없이 그 자격증과 형식 승인된 무전기만 있으면 허가를 내줍니다. 뭐 그런 거 없이.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여기 이런 아마추어 무선에 우리나라는 이제 취미가 많이 사그라들어서 없어요. 많이 없습니다. 거의 이제 그 공학 계열에 있으신 분들이 이제 취미 삼아 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많이 없어요. 그런데 미국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특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보이저나 뭐 그런 데 통신들 있죠. 거기 통신 기법들이 요즘 많이 이쪽으로 와서 실용화가 돼요. 그래서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오픈 소스 코드 소스 코드가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우리나라 어디 가서도 이거를 배울 수 없고 우리나라 누구한테도 그러니까 어느 기업도 연구하지 않는 분야인데 이런 취미 생활이라고 하긴 그렇고 뭐 이런 걸 통해서 그런 소스 코드를 그러니까 소스 코드를 다운받기 전에 실행 파일을 다운받아서 실행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한 안테나, 원래는 굉장히 큰 안테나, 옥상에 막 굉장히 큰 안테나를 쳐야 여기서 호주나 미국까지 전파가 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콜사인 K1JT라는 존 테일러라는 분이 노벨상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그 원래 항성간 통신하는 그런 알고리즘들을 싹 원래 미국은 대부분 아마추어 무선사가 거의 뭐 나사도 근무하고 막 그래요. 또 이제 가장 큰 뭐 FCC라고 있죠. 그 미 연방의 뭐 그런 전파 관련된 거기 수장도 다 아마추어 무선사예요. 미국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지금도. 어쨌든 그분이 이제 그 노벨 그런 항성간 통신 그런 거를 이제 주로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아마추어 무선 관련된 이런 무전기에 사용할 수 있는 프로토콜로 개량을 했어요. 조금 오히려 더 진보를 시켰죠. 진보해서 이제 전파를 달로 쏴서 달 표면에 맞고 튕겨 나오는 거를 다른 나라에 수신하는 뭐 그런 것까지도. 그리고 이제 작은 전파 이렇게 작은 무전기에 작은 안테나, 자동차 안테나 정도 한 2m, 1m 정도는 작은 안테나를 연결해서 전파를 발사해서 예전이면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런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막 그 호주, 필리핀, 미국, 유럽 그쪽까지 전파가 도달할 수 있는 그 기술들을 요즘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프로토콜은 바로 그 항성간 통신에서 나와서 개량한 프로토콜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 잘 몰라요. 이게 항성간 통신 맞아? 아닌데 이거 원래 뭔데라고 하는데 사실 안에 소스 코드를 보면 놀라울 정도로 와, 이 소스 코드를 오픈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굉장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관심이 있을까봐 한번 제 옆에 사실은 얘기할 건 아니었는데 아까 그 안내방송 나왔었잖아요. 안내방송 나올 때 제가 동영상을 잠깐 이렇게 멈춤했을 때 안내방송 끝나기까지 기다렸거든요. 이렇게 기다리면서 주변을 둘러보는데 요거 한번 얘기해 줄까 싶어서 이렇게 꺼내온 겁니다. 바로 옆에 있거든요. 여기 무전기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많습니다. 20분이네요. 좀 하는 김에 조금 더 하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에 취미가 있어요. 취미가 있었어. 이제 해봤어. 괜찮아. 그리고 근데 이게 단순히 교신으로 끝나면 그거는 뭐 크게 도움이 될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과학적 호기심, 탐구심 이런 것들은 좀 뭐 발현시킬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뭐 어떤 그 능력과 소양과 그런 것들과 연계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걸 이용해서 이게 오픈소스를 해서 어떤 내가 그 아까 존 테일러라는 노벨상 받은 분과 뭔가를 협업을 할 수 있고, 또는 거기서 만든 프로토콜을 내가 좀 이해해서 좀 개량했어. 또는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여기서 뭔가를 막 했잖아요. 아니면 이걸 이용해서 이거 위성통신도 가능하거든요. 이거 이용해서 위성통신은 여러분들이 한다고 마음 먹으면 딱 보름 안에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닌데요.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나 해볼까? 물론 자격증이 있어야 되겠죠. 자격증 있고 무전기가 되어 있다면 안테나 쉽게 만들어서 밖에 나가서 약간 이상한 사람 취급 받을 수 있겠죠. 안테나 갖고 막 이렇게 막 하니까 네. 받을 수 있겠지만 위성통신 아주 쉽게 보름 내에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자, 위성통신 가능하죠? 이런 식으로 취미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조금 바꿔보는 거예요. 조금 더. 굉장히 쉬워요. 소스 코드를 내가 좀 볼 줄 알면 조금 편법, 제가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조금 나쁘게 응용해보면 소스 코드가 굉장히 방대하잖아요. 그 중에 어떤 부분이냐면 굉장히 많은 부분들 중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몇 번 반복해도 괜찮을 만한, 그건 뭐냐면 어떤 신호를 거르는 필터, 또는 어떤 신호를 좀 설명해주는, 그거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5번째부터는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굉장히 좋아지고, 반복하면 두 번째보다 세 번째도 더 좋아지는데 5번째까지 하면 그 이후로는 크게 좋아지지 않더라. 그래서 이제 어떤 CPU 성능이나 등등등등을 고려해서 5번 정도 반복을 했다. 어떤 필터링 할 때 어떤 이제 매개 변수 좀 바뀌겠죠. 근데 그런 만약 예를 들면요, 내가 나쁘게 응용한다면 거기서 이제 5번 했던 거를 내가 3번 더해서 8번 반복시켰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굉장히 쉽게 바꿀 수 있겠죠. 소스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이제 매개 변수만 조금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성능은 아주 약간이라도 개선이 됐을 거예요. 대신에 CPU한테 일을 시키는 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성비가 떨어지지만 뭔가 개선은 됐을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개선이 됐어. 그래서 해보니까 위성이 예전에는 한 3개 정도 잡혔는데 지금은 어쩐 오스카 몇 호성이 잘 안 잡혔는데 지금은 위성각 몇 도, 위성이 이렇게 떠오르는 요 각도에서 잡히네. 괜찮은데, 자, 이렇게 했을 때 그 정도까지, 물론 더 심화해서 좀 더 많은 걸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근데 그 정도까지만 했을 때 여러분들이 나중에 취업을 하자고, 그러니까 취업 때문에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만약에 면접관들이 여러분들을 면접을 볼 때 토익 몇 점이고요, 뭐 있고 나는 어디 가서 봉사, 좋아요, 되게 좋은데 봉사했고요, 뭐 했고요. 자, 이것과 자, 나는 뭐 KT나 뭐 SKT나 뭐 이제 전자 쪽 이제 입사합니다. 나는 통신에 관심이 많았어요.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위성통신이나 뭐나 뭐 VH 단파대, 그러니까 뭐 단파대 통신부터 해서 HF 통신까지 관심이 많았고, 뭐 전파의 그 페이딩 현상에 대해서 좀 약간 좀 해보고자 미국의 존 테일러라는 노벨상 받으신 분이 만든 프로그램을 내가 조금 개선해봤다. 개선이잖아요. 어차피 5번 했던 거를 3번 한 거야. 개선했는데 기존에는 위성각 그때 쓰는 거 마구 쓰는 거예요. 좀 제가 위성각이라고 하니까 좀 있어 보이지 않아요? 그죠? 저도 잘 몰라요. 자, 위성각 15도에선 절대 교신이 불가능한 건데 개선을 하니까 위성각 15도에서 뭐 4엘리멘트 소자 4소자를 가진 야기한탄으로 교신이 됐다. 그래서 나는 언제 해서 교신증도 받을 수 있거든요. 교신증을 뭐 했다. 내가 녹을 남겨놓고 그 이후에서 나는 그 조금 더 그런 페이딩 현상을 좀 더 연구해서 이렇게 해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뭐 내가 이거 취임하면서 막 알던 단어들을 쭉 해놓고 내가 했던 것들을 싹 이렇게 한다면 과연 여러분들이 면접관이라면 누굴 뽑을 것 같아요? 저는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예전에는 한 5년 전쯤은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예전에는 모든 대학교가 이렇게 아마추어 무선 동아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마추어 무선을 이렇게 지금 공학 개념으로 들어가서 뭔가를 좀 내가 해보았으면 쭉 이어졌을 텐데, 뭐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니고 이제 통신이 줄을 이었거든요. 통신하는 거 조금 더 멀리 조금 이제
무언가를 만들어 본다면 안테나 정도 만들어 보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는 내가 외국 사람과 이야기할 수 있고 누군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무전기밖에 없었거든요. 아마추어 무선. 그런데 이제 나왔던 게 뭐예요? 인터넷. 인터넷이 1994년, 5년에 점점 들여와서 부흥을 했거든요. 1996년, 7년에 이제 인터넷이 대중화됐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걸 쓸까요? 안 쓰죠. 굳이 교신 정말 이건 잘 들리지도 않아요. 이상한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항성간 통신은 말소리도 아니에요. 말소리가 아니고 그냥 컴퓨터 시그널의 신호예요. 띠디디 막 삐비비비비 이렇게 막 가요. 얇게 띠디디디디디 그리고 이제 자 안녕하세요 요런 뜻을 갖고 있는 영어를 약 14초간 보내요. 띠디디디디 계속 뭔가를 해놓고 막 그 에라 처리부터 해서. 근데 굳이 이런 걸 쓸까요? 아니죠. 인터넷을 쓰죠. 인터넷 얼마나 좋아요. 특히 요즘 핸드폰 시대. 예전 핸드폰도 없었거든요. 핸드폰 전화하면 다 되는데 또 핸드폰에 있는 앱 실행해서 이렇게 와이파이 연결해 갖고 이렇게 이제 하면 온라인 그 대화도 될 거예요. 그 외국 사람이랑. 그러니까 이제 인기가 확 수그러들었죠. 이제 그런 쪽으로는. 근데 제 생각에는 약간 지금 공학 쪽이나 그쪽으로도 꽤 괜찮은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고 예전에는 이렇게 항상 얘기했는데 얘기가 돌았구나. 단국대학교도 있었어요. 아마추어 무선 동아리가. 거기에 학생회관 그 학생 식당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 오셔서 밥을 먹을 때 혹시 기억이 나시면 지금 26분인데 여기까지 동영상을 보신 분 중에 기억나시면 학생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옥상에 이렇게 보시면 작은 철탑이 있어요. 근데 철탑이 비어 있거든요. 비어 있습니다. 원래 그게 뭐냐면 그 철탑 바로 옆 방이 아마추어 무선 동아리 방이었었어요. 근데 그게 철탑이 안테나 세우라고 그 한남동에 있을 때 그런 안테나 그런 거 이쪽에 지으면서 그대로 이렇게 새 걸로 되게 예쁘게 져줬어요. 근데 그 안테나가 없이 지금 몇 년 됐죠? 온 지가 횡하니 철탑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학생 식당에 가셔서 식사하실 때 한번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저 철탑이 그때 얘기했던 그 철탑이구나. 그리고 바로 옆에 동아리실이 아마추어 무상이었는데 제가 이제 한번 가봤었어요. 이제 그때는 추천했었거든요. 한번 가입해보라고. 근데 가봤었어요. 한번 제가 가봤는데 박혀 있더라고요. 지금 다른 동아리실로 바뀌어 있어요. 아마 하는 사람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대학교도 다 없어졌어요. 다 없어지고 이제 이렇게 서울대, 연대, 고대 정도는 고대 그리고 이제 광운대는 그런 게 좀 유명했어요. 예전부터 광운대 또 동국대도 남아 있고 지금 남아 있는 학교가 있는데 거기도 약간 좀 공학적인보다는 좀 통신 위주다 보니까 그냥 친목 위주로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일예로 잠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냥 가면 교신보다는 보드 게임을 주로 하더라 해서 보드 게임 동아리로 이렇게 알려졌다라는 그런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얘기가 길었네요. 어쨌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근데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이건 별로 관심도 없고 취미도 아니고 근데 내가 취업을 위해서 해야지 절대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혹시 재밌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 한 번 정도 해보면 여러분들에게 크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혹시 옥상에 안테나 세우다가 벼락 맞는 그런 경우를 제외하면은 나쁘지 않은 취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저희 애가 공대 계열했다면은 이렇게 적극 추천해서 그러니까 교신 그런 것도 물론 좋은데 그런 것보다는 약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거 통신이나 그런 거 위주로 한번 이렇게 추천을 해봤겠다 싶은데 저희 애가 아쉽게도 문과입니다. 문과기 때문에 추천까지는 좀 어렵고요. 근데 저희 애도 하긴 해요.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시켜서 하긴 하는데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아셨죠? 자, 별로 쓸모없는 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귀중한 시간 지금까지 보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귀중한 시간 약 15분 정도를 제가 뺏었습니다.
자, 다음 동영상에서 이제 프린트F를 좀 더 배워볼 거고, 어, 아, 과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차피 지금 얘기하면 너무 형평성이 안 맞으니까 과제 얘기는 그 공지 내역에 적어야 되겠네요. 네, 그러면 다음 동영상 클릭해 주세요.